이 정도면 질주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전 세계의 극찬을 끌어내고 있는 한국이 또 한 번 필리핀을 만족시켰는데요. 한국은 당초 일정보다 무려 5개월을 앞당겨 필리핀 해군의 차기 주력함이 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인도했습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호위함이며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개월이나 빠르게 인도했으니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여줬으니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두는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어 이번 조기 인도는 더욱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역량은 중국,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미국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함정 건조의 속도를 높이는 중국조차도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건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해군 조선에서 중국, 미국을 압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몰락으로 인해 끝없이 위기설이 나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중국은 15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추가할 때 미국 해군은 신규 함정이 70척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증강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조선업체의 기술적 한계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조선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필두로 노후화된 장비와 철강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얻어맞으며 해군력 증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과 미국의 보유군함은 80척 이상 벌어졌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2054년까지 도합 390척의 군함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수적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척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평균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평균 9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함정 건조 역량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 인프라가 쇠퇴하는 것과 별개로 해군 측의 잦은 설계 변경도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기체계 통합이나 성능 개량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전체적인 설계안과 건조 계획을 변경하려 하니 안 그래도 느린 건조 속도가 더욱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주력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탈리아 조선사의 원본 설계와 85%나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함정을 건조해본 이탈리아 조선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건조 작업을 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계속해서 반영하게 되자 이후에는 원본 설계와 비교하여 고작 15%만 유사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더 큰 발전기를 장착하기 위해 선체 길이를 7m 이상 증가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를 변경하였으며 무기 시스템과 컴퓨터 등의 공간도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정의 전체 중량은 10%가 늘어나고 그만큼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등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미 해군의 행보를 두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와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기 때문에 함정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며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함정의 크기와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다량으로 탑재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당초 해당 호위함 건조 계획은 어디까지나 건조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되려 기존 설계안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잦은 계획 변경은 안 그래도 느린 함정 건조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과 계량안에 맞춰 함정을 재설계했다면 굳이 설계 변경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제 아무리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정 수량을 더 빨리 증가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소수의 무기보다 무난한 성능이지만 양에서 압도하는 측이 승리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보다는 늑대 20마리가 전쟁에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조건 양적 측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미 해군의 완벽한 대안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의 함정 건조 속도를 가진 나라인데요. 2007년에서 2025년에 건조된 주요 호위함의 건조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미국은 해당 기간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력 호위함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중국보다도 뛰어난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5년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조선소와 인력을 활용하여 동시다발로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전체 수량은 한국과 미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건조 시간과 조선 역량만 놓고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위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전력인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1번함은 3년, 2번함은 겨우 2년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2,000톤 규모의 수직 발사관만 88개를 갖춘 대형 구축함이지만 한국은 이를 건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체급을 지닌 중국의 0550 구축함은 약 6년이 걸렸고 미국은 구축함 건조에 무려 7,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호위함 건조 일정이 5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구축함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 척을 건조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매년 최소 3척의 신규 구축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은 절반 수준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량의 구축함 건조 경험을 가진 HD 현대중공업만으로도 미국보다 더 많은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연간 한 척 이상의 구축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어 미국 전체의 구축함 생산 역량과 대등한 수준이며 주요 건조장을 구축함, 건조에 집중하게 되면 최대 연간 5척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절대로 혼자서 해군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조선소 중 일부는 아예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사용하던 주조기계와 크레인 등을 가지고 와서 함정 건조에 사용할 정도로 인프라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들도 다른 동맹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당장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 막대한 지원 비용을 투자하여 크레인 등 인프라 측면을 개선하려 하더라도 기술자를 양성하는 건 절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약 3분의 1 수준인데 반해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높은 40%의 인력이 50세 이상의 숙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조선업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절대 몇 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약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2024년에 미국은 신규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려 26척의 함정이 용접 실패 문제를 직면했으며 해당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 군의 충남급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예정된 일정보다 더 빨리 인도하였으며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에 납품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까지 당초 일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갖추고 중국에 대응할 해군 전력을 구성하려면 자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처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중국 해군을 견제할 전력 강화는 절대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이란 존재는 단순히 특정 국가 하나만의 전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전력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은 끝없는 전력 증강을 통해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철저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해군을 막아내기 위한 함정 건조 증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양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의 함정 건조를 막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년 4월 3일 브라질 잠수함 영상입니다. 2023년 브라질 해군은 장기간 중단했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추진 중인 핵잠 알바로 알베르토호가 완성된다면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로, 이 성과는 1987년 인도가 구소련의 찰리급 잠수함 차크라를 운용한 이후 무려 40년 만에 탄생하는 핵잠 보유국인 셈입니다. 전술의 뜻, 브라질 해군의 핵잠수함 야망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브라질은 핵연료주기, 현대식 잠수함 선체, 해군용 원자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 2008년엔 프랑스와 재래식 잠수함 내척을 받는 대신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까지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프랑스는 약 4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브라질에 파견,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적극 도왔는데요. 자금난과 주변국의 압력으로 한동안 동결되었던 프로젝트가 2023년 다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알바로 알베르토호는 배수량 6,000톤, 길이 100m, 폭 길이 9.8m의 크기로 20%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48메가와트 또는 64,000마력을 생성하는 가압수형 원자로로 구동되는데요. 이론상 10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로 최대 속도 25노트로 25년 동안 쉬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이 핵잠 개발에 진심이었던 이유는 전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중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바로 잠수함이고, 핵잠수함은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적의 탐지를 피해 전략적 요충지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밀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브라질 해군은 핵잠수함 개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커다란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핵잠수함에 올인하는 동안 브라질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재래식 잠수함은 겨우 내척, 이마저도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프랑스가 계약한 물량인데 중간에 프로젝트 중단으로 여전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존 디젤 잠수함은 노후되고 마땅히 정비할 시설도 없어 최근에야 잠수함 전용 독을 완비한 것인데요. 남미 최강의 해군 전력을 자랑하는 브라질로선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 내부에선 그동안 미국을 제외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잠수함 납품을 독점해 오다시피 한 프랑스를 대신해 한국산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역시 브라질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콩고물이 많아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재래식 디젤 잠수함 가운데 작전 수행 능력, 즉 지속 자막 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모델로 한국의 DSM이 3000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잠수함 납기를 미루는 마당에 현재 서방 국가 중에서 브라질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동안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의 잠수함을 도입 전력화하였고 압도적인 성능과 매력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우조선의 DSM이 1400형 2대를 구입했던 인도네시아는 다음에 2척을 추가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엔 인도네시아 해군의 낡은 209급 창정비를 제대로 해준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는 중국산 구축함에 제대로 사기당한 직후 태국 방산 역사상 최고액인 5천억 원짜리 호위함을 대우조선에 구입한 적도 있을 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기술과 사후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브라질의 군사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브라질과 계약했던 프랑스와의 경쟁이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의 입김입니다. 몇 해 전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 중 AIP, 즉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정도입니다. 특히 수주전에 참여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세계적인 잠수함 제조업체로 스코르펜급 잠수함으로 유명한데요. 자체 AIP 시스템과 함께 모듈형 설계의 강점을 내세워 확장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데다가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성공적으로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판매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산 잠수함은 수명 주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대당 가격이 한국산 DSM이 3천의 2배 이상이며 납기 1도 불투명해 브라질이나 캐나다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3000은 길이 83.5m, 폭 9.6m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인데요. 아직 구체적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700톤 이상 수중 배수량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용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잠수함이 필요한 브라질로선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방사청은 장보고3 배치2 3번함의 건조가 착수됐음을 공표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크기와 체급이 커지고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로 방사청의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건조를 마치고 2031년까지 해군의 인도에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부료 추진체계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배치2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자망 시간이 가장 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자망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사라졌기에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체계 및 수중근파 탐지기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성과 작전 운영 능력치를 향상했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잠수함의 크기가 커진 만큼 수직 발사관 등의 무장 탑재도 늘어난 것이죠. 이 덕에 SLBM용 VLS는 모두 10셀이 되었습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듯 현재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기본 성능이나 무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은 세계 유수의 나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포함 필리핀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3 배치2 수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특히 잠수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 해군의 운영 방식과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무장 능력과 방산 기술뿐 아니라 함께 제안된 통합 군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단순히 잠수함 단품 시장만이 아니라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 간의 군사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 즉 잠수함 도입국을 대한민국의 잠수함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사실상 프랑스제 기술이나 다름없는 브라질의 핵잠 기술을 반영한다면 핵잠수함 프로젝트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조 능력까지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잠수함 분야 1티어인 대한민국과 비핵잠 보유국 중 기술 수준 1위의 브라질의 협력을 탐탁치 않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핵잠수함 도입이 바로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SSB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완성도가 최고조에 이른 대한민국이라면 착수 즉시 완성할 수가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핵잠수함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마당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계속 미룰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패권주의 확장과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공격형 핵잠수함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는 내외부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굳이 프랑스나 브라질의 협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미룰 수가 없는 시대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